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황금 같은 노년을 책임지는 100세 시대 노년 건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인성 우울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야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부쩍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어나기가 싫어. 텔레비전 보던 것도 재미없고 신문도 안 보게 돼.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이런 변화들을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성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화투를 좋아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재미없다며 모임에 안 나가신다거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던 할아버지가 몸이 안 따라준다며 집에만 계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첫 번째로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시장 보러 나가기도 힘들어지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지죠. 두 번째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퇴직하신 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이 텅 비어 있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또 배우자나 오랜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하시면 마음에 큰 공허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의 감소예요. 예전엔 농사일이나 직장일로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게 되면서 햇볕도 잘 못 쬐고 몸도 많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노인성 우울증의 증상은 젊은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나 우울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대신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몸의 아픔을 자주 호소하세요.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요. 평소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넌 맨날 그런 식으로 해? 라며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져요. 밤 11시에 주무셨던 분이 새벽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졸려 하시면서 소파에서 자꾸 졸으세요. 식욕이 변해요.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다고 하시거나 배는 안 고픈데 자꾸 뭔가 집어먹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력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치매 오는 것 같아라며 불안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우울한 기분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치매인가 하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치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증일 때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며 본인이 먼저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기억력도 다시 좋아집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본인은 잘 모르시고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고 치료에도 기억력 저하는 계속됩니다. 노인성 우울증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는 게 재미없어. 내가 있으나 마나해.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데 요즘 나오는 항우울제는 예전과 달리 부작용이 적어요. 약 먹으면 멍해진다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최신 약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세요. 빛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밝은 빛을 쬐는 치료인데 특히 겨울철에 햇볕을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새 끼를 챙겨 드시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세요. 오늘은 꼭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마시자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햇볕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세요. 오늘은 편의점까지만 갔다 오자, 우체국까지 걸어가서 용돈 찾아오자,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전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화분 키우기. 뭐든 좋습니다. 바로 예전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장미를 20송이 키우셨다면 이제는 작은 화분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신문을 끝까지 읽었다. 오늘은 손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현관문 앞까지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운 내세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보다는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라고 공감해 드리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권해보세요. 운동하러 가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갈까요? 공원에서 커피 한잔 하고 올까요? 라고 제안하세요.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는 마세요.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노인성 우울증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치료 가능한 병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만큼 건강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활기차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